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সম사 송기현입니다. 네, 자, 시장은 좀 힘이 없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8% 정도의 내림세,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좀 멈춰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스타가 있죠. 어떤 종목이 오늘장의 스타입니까? 네, 오늘 GS 홈쇼핑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을 오늘 스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깜짝 실적에 대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오늘 홈쇼핑주들, 유통주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좋게 펼쳐지고 있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GS 홈쇼핑 어떻게 스타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GS 홈쇼핑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취급고와 영업이익 모두 경쟁사 포함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수익성이 낮은 가전제품의 판매는 줄였고요. 대신 수익성이 높은 렌탈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상품에 대한 비중을 많이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타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수익 창출력, 그러니까 마진이 낮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지금 수익성도 상당히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홈쇼핑 관련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도 한 30% 정도 업사이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낮은 상태가 아닌데 지금 그동안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만큼 재평가를 받는다면 30% 정도의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많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군요. 자, 그러면 이 GS 홈쇼핑의 친구들도 역시 비슷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선정이 됐나요? 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들,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세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요. LG생명과학부터 삼성물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K텔레콤까지 이 세 종목을 친구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대형주 쪽에서 종목들이 압축이 됐는데요. 다만 주가는 세 종목 다 지금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LG생명과학부터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125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30% 증가한 1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가장 큰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흥국 지역의 판권 수수료,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따른 계약 로열티죠. 그런 그 수수료들이 수입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좀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기대감, 어닝 모멘텀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주가가 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주가의 실적에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삼성물산도 실적이 나왔죠. 4분기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900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9.8% 증가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해외 수주 모멘텀에
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지난 1년 전, 2년 전에 발생했던 그런 수주가 뒤늦게 계상이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외 수주, 올해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더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쟁사 뭐 일본의 건설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건설 회사 가장 강력한 경쟁사들인데 지금 워낙 강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물산을 제외한 오늘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보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장대 응봉을 기록하면서 다시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해보자라는 시각이시군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 통신주들 역시 실적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SK텔레콤 소개를 해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동안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지출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4분기 때는 마케팅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53% 급증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분기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자연스럽게 대폭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의 영업이익률이 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 시각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될 이 종목, 탑픽 종목을 선정을 해주시죠. 네, 오늘 탑픽 종목은 SK텔레콤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SK텔레콤 1월 들어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TE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TE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SK텔레콤 가입자들 중에서 한 28%가 LTE에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비중이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50만 명 정도 가입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입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 53% 정도가 LTE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TE 그만큼 기본료가 비싸요. LTE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올해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이 뭐냐면은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까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는 겁니다. SK 브로드밴드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이 두 기업이 적자였기 때문에 지분법 손실이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지분법에 대한
이익까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이 SK텔레콤의 강력한 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오늘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K텔레콤 지금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는 가격 1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1선이죠, 그렇죠? 21선에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고점 17만 6천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지금 21선, 31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손절 라인은 16만 1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시장의 그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래서 16만 1천 원으로 손절 라인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텔레콤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LTE 효과, 여기다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자회사들의 가치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천이 됐네요. 자,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 가격은 16만 1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손기현 전문가와 살펴봤습니다.